안녕하세요. YTN의 정치 선임 데스크 통일외교 전문기자를 맡고 있는 김희준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조선일보에서 디지털 뉴스 본부의 부본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박은주라고 합니다. 저희 때는 이제 방송 출범 직전이라 기자들만 한 30여 명, 앵커까지 포함하면 60여 명이 있는데 그 가운데 여기자는 4명이었어요. 앵커 일가 빼놓고 하는 여기자거든요. 제가 이제 편집국에 배치되고 나서 선배들이 저한테 엄청 화를 냈어요. 야, 5년 만에 들어온 여기자가 너야? 한 명 뽑은 게 너야? 하면서 화를 내더라고, 나한테 막. 왜 화를 내냐 했더니, 아니, 예쁜 애가 들어올 줄 알았는데 왜 네가 들어왔냐? 이러면서 화를 냈는데, 그러니까 정말 당시에는 딱 지금 이 상태에서 보듯이 5년 만에 여기자가 들어왔다? 한 명이 들어왔다? 아, 그럼 그냥 우리 조직의 꽃이 되겠구나. 송년회를 하기 위한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때였어요. 송년회가 예정이 좀 결정됐습니다. 해외 저한테 김혜준 너 오늘 야근 좀 해줘야겠다. 그때는 이제 여기자를 기자로 보지 않았고 그리고 남자들의 세계에 부처님이랄까 우리 기자의 실력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인식들이 좀 형성됐다. 여기자는 험한 데 사람이니까 정집을 간 것도 여기자를 5년 만에 여기서 뽑았는데 어디 있는 거냐. 야, 이거 어디 나갔는데 어디다 집어넣을 데가 없다. 그래서 그쪽으로 사실 가게 된 거예요. 너무 건강한 지침인데 강철 기미라고 들렸던 제가 무방함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. 좀 충격적이었죠. 그 1년의 투병 동안 이제 아주 초기도 아니고 이미 이제 림프절로 전이가 돼서 중기로 전환이 된 상태였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 선택이었는데요. 그때 육아휴직이 2달이었어요. 7주만 하고 나왔었던 것 같아. 그냥 집에서 놀면서 애기 보면서 써라. 뭐 워낙 큰 기 살아서 뭐 이진을 시키기 뭐하다. 아이고 더러워라 이러면서 그냥 나왔어요. 근데 7주 만에 나왔는데 그때는 그냥 그런 것들이 약간 당연시되는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. 여기자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가장 큰 고민들이 어느 직장에서 출산과 육아에 걱정인 것들이 어떻게 보면 여기자들의 좀 비밀하고 쌓아가는데 한계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여기는 여수다방 여수다방 3회 시작에 앞서서 영상 한 편 보셨을 텐데요. 제가 선배라고 감히 불러도 될지 모르겠는데 네, 김희준 선배와 그 박은주 조선일보 디지털 뉴스본부 부본부장인 그 여기자들의 고군분투하는 모습들을 아주 리얼하게 현실감 있게 가감 없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. 때와 지금 비교했을 때 환경이 많이 변했나요? 뭐 예전보다는 약간 나아진 것 같은데 네. 의외로 저는 보고 나니까 생각보다 지금이랑 비슷하다라는 그런 되게 슬픈 생각. 네네. 네. 저는 되게 짠했던 부분이 그 김희준 선배께서 육아 얘기를 하시면서 잠시 울컥하셨는데 사실 육아 얘기, 출산과 육아는 여기자로서도 또 빼놓을 수 없는 삶의 과정 중에 하나인데 이게 비단 여기자라서 일 뿐만이 아니라 모든 뭐 워킹맘들의 공통된 고민이고 숙제인 것 같아요. 그렇긴 한데 언론사가 오히려 네. 그 일반 사회에 있는 그런 회사들 대기업이나 이런 데보다 훨씬 더 그 여성이 애를 기르기에 매우 안 좋은 환경인 거는 맞아요. 네. 여기서 사실 유일하게 출산과 육아를 하고 있는 분이 계신데 접니다. 어떤가요? 어떤 점이 가장 힘들었고 유연하게 대처했나요? 유연하게 대처까지는 아직 네, 네. 그런 수준은 안 된 것 같고요. 저는 네. 아직 수준 미달이라. 그리고 애가 워낙 어리기 때문에 네. 완전 초보 엄마이자 초보 워킹맘으로서 네. 지금 살고 있어서 사실 뭐 대기업에서 전 예전에 일을 했었는데 네. 근데 그곳은 예를 들면 뭐 상시 근로자가 뭐 500명 이상이고 그 중에서 여성이 몇 명 이상 이러면 이제 회사 안에 뭐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되거나 아니면 별도의 뭔가를 마련을 해줘야 되잖아요. 근데 사실 언론사는 그 기준에 맞는 회사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리고 그렇게 여성 근로자가 많지도 않아요. 기본적으로.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막 뭐 해달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여력이 안 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네. 때문에 저는 되게 혜택받아서 1년을 다 쓸 수 있는 네. 사람이었거든요. 근데 사실 다른 회사는 아직도 3개월 만에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출산을 하고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도 3개월을 쓰다가 반년 그리고 반년에서 1년 육아 출산 휴가를 이렇게
점점점 넓혀오는 과정에서 네. 좀 뭐 여러 투쟁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. 필요한가 봐요. 누군가가 네. 스스로를 뭐 희생해서 비난을 네. 받을 것을 감수하시고 먼저 길을 터놓으면 이제 그제서야 그 다음 이제 다행이다 이러고 가는. 근데 이제 언론사는 사실 사람으로 움직이는 존재라서 그 사람이 확 빠졌을 때 잠깐 빈자리가 이렇게 크죠. 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. 맨파워로 네. 일하는 동네라. 그래서 사실 회사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는 되가 이해도 가고 그래서 더 빠지는 것들에 대해서 힘들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구나. 네, 저는 이제 저도 동의해요. 같은 생각이고. 근데 여성이 그런 이제 출산이나 육아로 인해서 어떤 빠지게 되는 거 이런 게 제 생각에도 어떤 회사로서는 굉장히 큰 손실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근데 이 손실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러니까 부담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느냐 좀 귀찮고 싫어하느냐 이 문제인 것 같아요. 네. 손실이라고 생각하는 그 한 여러 단면들도 사실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뭐 면접 질문에도 애인이 있느냐, 네. 결혼 계획은 헐. 약간 이런 식의 질문을 제가 던질 수도 아는 있죠. 동의는 네. 의사 최종 면접에서 네. 자네는 결혼을 할 건가? 그래서 소리야. 네. 하겠다고 그랬더니 그럼 아이는 낳을 건가? 그래서 아이를 낳겠다고 대답해서 떨어졌다는 그것 때문에 떨어진 건지 모르겠어요. 네. 아니 너 그거 왜 물어봐? 근데 남자 기자들한테 그런 거 물어보진 않잖아요. 자네는 정말 결혼을 할 건가? 애 낳을 건가? 사실 뭐 여기자는 결혼하기 전까지 특정 기간 한시적으로 쓰고 내버리는 그런 네, 회품이 아니라 언제든 다시 가동 능력이 있는 좋은 인재가 될 수 있는데 괜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는 회사에 빚을 진 것 같은 그런 부채의식에 시달리는 빈도 그래요. 하는 이거 것 확실히 같아요.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특별히 더 좀 신경을 쓰게 되고.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육아휴직에서 복직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전에는 그냥 내가 즐기고 내가 행복한 일이면 된다였는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엄마가 정말 이 금쪽 같은 아이를 네. 집에 놔두고 나오는데 근데 그 시간을 허투루 쓸 것인가? 그건 또 아니게 되더라고요. 내가 그렇게까지 힘들게 나왔는데 내가 네. 뭐라도 하고 뭔가 성과를 보이고 하다못해 일 잘한다 이런 소리는 들어야지. 편파적일 수 있는데 여기자라서 뭐 겪었던 눈물 나는 일들이 있나요? 직업 앞에 여자를 붙이는 것에 대해서 늘 미련이 있고 맞아요. 오히려 제가 그렇게 여기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제 스스로 어떤 활동 반경을 스스로 좀 범주를 좁히는 것 같아서 기수다방으로 바꿔야 돼. 네 제가 여기서 어떻게 이어갈지 잠시 눈자리가 흔들렸습니다. 네. 동공지시. 미안해. 이것도 이제 경찰서 수습할 때 네. 경찰서 돌 때 얘기하는데 이제 잠을 잘 못 자고 이제 새벽에 계속 보고해야 되고 그러니까 택시를 타고 다니는 일이 많았어요. 네. 그 시간에 대중교통이 택시 말고는 없어서 여성이기 때문에 새벽 막 3, 4시에 택시를 탔을 때 그냥 불안한 거 있죠. 편하지 않죠. 뭐 어떡하지? 나 너무 졸린데 잠을 못 자겠고 막 아저씨랑 계속 얘기하면서 막 아저씨 많이 물론 힘드시죠? 이제 갈 때 경찰서를 간다 그러니까 네. 특별히 막 이상한 짓을 하시는 분은 없었는데 네. 약간 좀 그런 면에서 난 정말 행동이 어쩔 수 없이 제약되는 부분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세월호 지금 인양 작업 이뤄지는 거기도 이제 현장 취재 기자가 계속 그 특조위가 구성이 되면서 가는데 저도 지금 사회부 소속인데 저한테는 아직까지 그런 기회가 매우 소중하고 현장을 호흡할 수 있는 기회라 그 모 선배한테 저도 기회가 된다면 가고 싶다라고 했는데 선배가 되게 웃으면서 그렇죠. 이게 숙소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남자들은 사실 한 곳에 그냥 몰아넣고 네, 몰아넣고 그 선배 워딩으로는 때려 넣고 그냥 마음껏 그냥 기사 쓸 수 있고 뒹굴 수 있는데 또 여자 후배를 거기에 보내기에는 회사가 또 건네야 할 어떤 걱정거리들 근데 이제 사실 수습할 때는 그런 거 없이 정말 그냥 방에 그냥 다 쓰러져서 다 자고 그러고 그냥 했거든요. 맞아. 어쩔 수 없이 그냥 껴갖고 뭐 남자 여자 어디 있어 그냥 다 그냥 지치고 힘드니까 그냥 아무데나 널브러져서 그냥 자고 그랬는데 취재 환경도 좀 변화가 필요하네요. 차마 그렇게 직원에게 극한 상황으로 보는 건 좀 미안해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글쎄요 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나는 그래도 가고 싶다 아니면 힘드니까 가기 싫다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되게 사소한 데에서 왜 나한테 이러시지? 약간 이런 거를 느꼈던 적이 네. 있는데
뭐 예를 들어서 여기자니까 오늘 점심은 파스타다 이런 거 있잖아요. 공식화되어 있나요? 네, 그래서 파스타 아니 지겨워요. 네. 대체 어떤 여기자가 그렇게 파스타를 좋아했길래 나한테 자꾸 파스타를 먹자고 하느냐. 그래서 저희는 된장이 밥 위에 올리다. 된장이거든요. 네, 네. 완전 점심 바로 중에. 먹어야죠, 사람은. 네. 그러니까 가끔 이렇게 약속 있으면은 네. 이제 물론 감사하지만 네. 파스타는 좀 그래서 파스타만 먹게 돼요. 그 아세요? 저 5끼 연속 파스타 먼저 있어요. 오 마이 갓. 또 이제 다른 하나는 이것도 굉장히 사소한 건데 이제 여자 기자를 만나면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게 어떤 그런 취재원들 사이에 그런 이제 인식이 퍼져 있어요. 뭐 이제 행동거지 조심하는 건 좋아요. 근데 어떤 분이 이제 남기자들이랑 다 있었는데 밥을 먹고 나서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서로가 인사를 하는데 저랑만 악수를 안 하는 거예요. 있어요. 되게 많아. 많아요. 많아요. 그리고 내가 손을 내밀어야 돼요. 맞아. 아 근데 그거는 그 악수 여자가 예절 먼저 에티켓으로 한다는 얘기는 듣긴 했어요. 그런 게 아닌 거 같아요. 남자 여자한테 악수를 권하는 것이 잘못된 행동이다. 아, 네, 그렇게 그렇구나. 예의가 아니다라고 판단하셨을 저는 수도 있고. 악수할 마음이 네. 많이 있습니다. 앞으로 박윤성 기자를 만나는 꼭 모든 악수를. 시청자분들을 손을 살포시 건네시길 바랍니다. 네.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악수를 이렇게 하잖아요. 네. 그런데 이제 제 손을 잡으세요. 이렇게 하신 분이 네. 이렇게. 뭔가 이거 당신의 손과 닿고 싶지 않다는 건가요? 그래서 굉장히 제가 어떤 환자처럼 우리는 무슨 일만? 또 남기자들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젊은 남기자들도 이렇게 그 이성 친구가 있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지 미혼 기자에게는 무조건 뭐 사귀는 사람 있어? 뭐 네. 결혼할 거야? 이렇게 뭐 물어보는 소개해줄 것 같아요. 것도 아니면서 정말 이제 크게 얘기하십시오. 그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. 네. 저희가 고군분투 뭐 여기자들의 사투를 벌이는 것과 같은 아주 치열하게 사는 삶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걸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은 아마 이런 질문을 던질 거예요. 그거 모르고 들어갔냐? 알면서도 왜 이 일을 하고 있느냐? 사실 이렇게 심할 줄 몰랐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자를 택했던 이유가 팩트를 발굴하고 어떤 사람의 가교 역할을 해준다.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. 그런 게 참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이게 너무나 매력적이어서 나머지 뭐 불규칙적인 생활 그리고 제가 감내해야 할 어떤 고군분투해야 할 부분들 그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라는 기자야. 네, 생각으로 지원을 했고 네. 합리적으로 아닐 때 선배한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분위기. 네. 물론 이제 공론화시킬 수 있는 그렇죠. 이제 여진. 이거는 아닌 것 네. 같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반박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있다는 것 자체가 네. 사실 기자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인 것 같거든요. 네.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직업을 선택했던 것 같고 네. 그래서 아직까지 다니고 있는 것이 아닌가. 네. 그렇습니다. 왜라고 언제든 질문을 던질 수 있고 그에 대한 답변을 주는 분이 있다라는 점에서 위안을 얻으며 오늘도 고군분투. 네.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 회사에 있는 여자 직원분들은 어쩌면 그런 일을 더 많이 당하고 그거에 대해서 반발조차 하지 못할지도 몰라요. 근데 여기 여자 사람 기자들이 그런 자리에서 더 많이 이렇게 뭐 똑바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적질을 많이 해주면 그 사람들은 조금 더 악수를 이렇게 할지라도 조심을 하게 된다는 거죠. 이렇게 하더라도. 여기자들의 오해와 진실이라는 되게 거창한 주제로 얘기를 해봤지만 사실상 알맹이가 넋두리. 없었던 것 같다. 넋두리네, 넋두리였다라는 넋두리네. 생각을 해보는데 여기자에 대한 뭐 드세다, 뭐 예민하다, 술을 많이 먹는다, 뭐 이런 문화가 전혀 없다, 이런 성격이 전혀 아니다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네, 이것은 어떤 환경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렇지 않는 사람도 많으니까요.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다 친근하게 다가갈 테니 저희를 너무 내치지 마시고 편안하게 네,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불쌍한 애들이에요. 그리고 마지막은 저희 김희준 선배와 박은주 선배의 후배들을 위한 조언으로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요. 이 영상을 함께 보시고 우리 모두 잘 버티면서 행복하게 살아봅시다요. 네. 네. 아 그리고 봅시다. 제가 뭐지? 마지막으로 최근에 그 인기리의 영화 곡성에 멋이 중원디. 그렇죠 여기 다시 한 번 더 다시 해주세요. 무엇이 중요하냐고! 그렇습니다. 저희는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. 저희 몸을 버리면서까지 일을 하지는 않아야겠죠. 여기는 수다방. 뭔가 뭐
뭐 10년, 20년 살다 보면 너무나 그만두고 싶을 때 많지 않습니까? 회사에서의 뭐 남자들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 문화에서 정말 더럽고 치사한 것도 많고 우리가 출산 육아를 거치면서 아이들 때문에 내가 정말 일을 해야 되냐 뭐 이런 고민을 할 때도 많고 한데요. 결국 우리가 끝까지 살아남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. 우리 이제 오래 살아남기 위해서는 건강 정말 중요합니다. 내가 평소에 건강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몸과 마음의 힐링 방법 또 주기적으로 운동을 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 오래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 몸 최고로 챙기기를 바랍니다. 저는 기자들도 사실은 그 여자 남자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사건의 진실을 팩트를 찾아가는 사람이라고. 거기에는 여성이냐 남성이냐가 난 별 차이 없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어떤 사태들을 갑자기 너무 정서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좀 기능적으로 받아들이면 여성도 시야가 훨씬 넓어질 것 같아요.